입력 작업이 A3에서 도서 코드가 시작하고 G8에서 입력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 2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적어놓으세요. 보기 메뉴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예요. 보기 메뉴에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영역 확대 축소라면 화면이 이렇게 커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도서 코드 하고 이렇게 엔터 내려가고 엔터하면 바로 위로 올라가요. 범위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범위 잡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잘못됐을 때는 Shift 엔터로 수정하시고 엔터인데 오타 났네. Shift 엔터로 수정하시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옆에가 잘못됐어요. 그럼 화살표를 넘기는 순간 범위가 풀려요. 그러니까 수정을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입력한 작업에서 팔이었나요? 네, 이렇게 범위하고 여기 이제 코드부터 입력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엔터 치고. 엔터 치고. 그러다 잘못됐어요. 엔터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Shift 엔터를 올려서 수정하고 내려오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범위가 풀려요. 입력을 다 하고 검토를 하면서 수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작업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작업이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입력 작업은 우리가 안 하는데 이게 20대들이 많이 들어오면 얘들은 배우는 게 입력부터 배웠어요.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 막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려고 막 이러는데 심장은 떨리고 손은 떨고 막 이러면서 오타가 더 나요. 그러니까 입력을 제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기본 작업 2부터 3, 분석 1, 2, 매크로 차트를 하시고 계산 작업을 푸는데 두 문제밖에 못 풀겠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두 문제밖에 못 풀겠다는 걸 빨리 결정하고 세 문제를 포기하고 입력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신 대표 알겠지? 계산 문제 2개 풀 것 같으면 입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다 웬만큼 치죠?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할게요. A1에서 F1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쉘 스타일의 제목을 찍어주시고 획 높이는 숫자 1에서 마우스부터 획 높이 28. 이게 버전 차이예요. 우리가 28을 넣으시면 이 엑셀 우리가 22 버전을 쓸 때는 제대로 나와요. 근데 365에서는 조금 틀어지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1 쉘에 특수문자 별을 누르래요. 그러면 미음, 한글로 미음 한자를 눌러서 별을 선택하시고 얘를 그대로 Shift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맨 뒤로 갖다 놓고 붙이기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뒤에서 미음 한자 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B사에서 B10 사용자 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의 맨 밑에 사용자 지정에서 하셔야 돼요. 딴 데서 하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의 날짜를 표시하는데 연, 월, 일에 요일이 표시가 돼요. 한글로 연, 월, 일이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월요일 앞뒤에 가로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넣으시면 돼요? A 4개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일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에서 20 열람 건수라고 이름 정의하고요. 이 이름 정의할 때도 열람 건수하고 엔터를 쳐야 적용이 되니까 엔터를 치기 전에 오타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장서 수와 방문자 수의 쉼표 스타일. 여기는 문제에서 D사, D10, F사, F10 영역은 표시 형식을 하고 요게 나오면 리본 메뉴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들어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표시 형식을 그러면 리본 메뉴에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
자,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불러다가 시작하면 이거 엑셀 화면이 그냥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작업을 끝났잖아. 하나의 시트가. 그러면 꼭 저장,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저장을 누르고 기본 작업 3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항상 시트별로 작업 끝날 때마다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태껏 한 10여 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딱 두 분이 수기에다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본인이 컴퓨터가 다운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컴퓨터가 다운되는 걸 시험 보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 저장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시간을 여유 있게 많이 안 줘요, 더. 그러니까 ITP 같은 경우는 다운됐다가 다시 하게 되면 10분을 더 주는데 커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 시간에 여유를 안 주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게 되면 거의 다 탈락하게 돼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항상 시트마다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기본 작업은 조건부 서식으로 A4부터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이 있는데 판매 금액 평균보다 큰 행 전체. 그러면 내가 주소를 사용하면 주소에 문자 앞에 달러를 넣으셔야 되고 비교하고자 하는 값 오른쪽에서 문하고 비교하는 값 주소를 찍죠. 그러면 F4번 키를 넣어서 달러를 앞에 넣으시고 평균보다 큰 그러면 크다 하고 에버러지를 누르시는데 이 에버러지의 범위가 판매 금액 범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작업하고 끌고 내려갔을 때 맨 마지막에서 보면 이렇게 평균 범위가 1로 와 있죠. 여러분이 비교하는 평균 범위를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소 유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꼭 채우고 맨 마지막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가 내려오면 안 되네. 위로 올라가서 이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어야 되겠구나.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복사하고 엔터 한 다음에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들어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컨트롤 V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재에서는 얘를 그냥 여기다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썼을 때 true, false를 확인을 못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색, 표준색, 빨강은 여기 있네요.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확인.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true가 돼 있는 데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true, false한 부분 지우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분석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을 봤더니 부분합이네요. 자, 메뉴부터 범위 잡으시고 항상 범위 잡고 하라 했어요. 분석 작업은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가서 정렬의 부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세요.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부분합을 불러내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죠. 구분, 별, 그리고 그룹할 항목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가 중량과 열량의 평균하시고 중량, 열량 잡으시고 판매 풀고 부분합은 새로운 값 대치를 처음부터 풀고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을 들어가서 문제에서 두 번째 부분합은 판매량의 최대 그리고 꼭 새로운 값 대치가 풀렸는지를 보시고 안 풀렸으면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비열만 넓혀주시고 요 밑에 서로 다른 두 개가 875, 196 이상이 없네. 저장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시나리오가 나와 있네요. 시나리오가 나오면 항상 이름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정의를 G4의 세율로 이름 정의를 해서 세율. 그 다음에 28에 소개 1월. 그럼
속의 1월이라고 쓰시고 이 연습해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속의 2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엔터 치시고 속의 2월에 붙인 다음에 이를 2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고 속의 3월을 할 때도 붙이고 3월로 바꿔서 이름 정의를 해놓으시고 문제를 읽어보면 제품 주문 내역표에서 세율이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왔잖아. 얘가 입력값이고 속의 1월, 2월, 3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과값이에요. 시나리오는 입력값에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이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2개 만들 거예요. 세율, 인상. 그 다음에 세율 인하니까 얘를 또 복사를 해 놓으시고 탭키를 눌러서 G4 입력 셀이 이상 없는지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변경되는 값이 18%까지 누르시고 추가. 그 다음에는 세율 인하죠. 그리고 탭키로 입력 셀 이상 없는지 보시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12%를 누르시고 확인.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작업이 요약이라 했어요. 요약 누르시고 결과 셀이 지금 하나만 잡혔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3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름 정의 4개,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2개,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 18, 12 이상이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현재 시트의 왼쪽인지 오른쪽이라면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 두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왼쪽이니까 그냥 왼쪽에 있네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꼭 위치를 보셔야 돼요. 9번은 왼쪽, 1번이 오른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을 할 때, 자, 매크로 작업은 도형 작업부터 하는데 도형을 B13에다 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 옮겨 놓으시고 B13, C14 범위 잡으시고 단추가 나오네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의 단추를 해서 더하기 표시가 나오면 신대표 더하기 표시가 나오면 뭐 누르고 그리라고요? Alt키 누르고 그리라고요. 단추는. 그리고 Alt키 누르고 약간 크게 그리면 돼요. 크게 그리면 얘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크게 맞춰줘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이 실수령액 하고 매크로 이름을 쓰고 기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얘는 기본급 추가 수당 10대 빼기 세금이에요. 수식을 직접 쓰시는 거예요. 능하시고 기본급 더하기 추가 수당 더하기 10대 빼기 세금을 누르시고 요 실수령을 구하는 걸 여기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채우고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범위 풀지 마세요. 검토할 때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하시고 기록 중지한 다음에 도형에다 텍스트 편집으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이 실수령액. 얘를 매크로 이름을 보고 쓰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도형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텍스트를 실수령액으로 입력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쓰셔야 돼요. 얘가 20번에 한 번은 틀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도형은 빗면이네요. 빗면을 C13. 이거 크게 그렸네요, 제가. 그러면 얘를 수정할 때 클릭을 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니까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도형 선택이 돼요. 그리고 왼쪽을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Alt 키로 크기를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잘못됐을 때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여기에 빗면을 누르라 그랬어요. 빗면은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게 빗면이죠. 자,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얘는 매크로 지정을 내가 직접 해줘야 돼요. 매크로 지정을 하시고 매크로 이름이
쉘 스타일 하고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지시된 작업을 보겠습니다. A3에서 F3에 쉘 스타일 홈에서 쉘 스타일 와서 파랑 강조색 1번 얘가 하라는 거죠. 요것도 나왔다 해서 여기 입력 출력도 나왔어요. 기억해 두라 했어요. 강조색 1번 누르시고 기록 중지. 항상 기록 중지한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텍스트를 쉘 스타일로 입력하시고 복사본을 복사해서 원본에 붙이시고 눌러보시고 스타일 눌러보고 이상 없으면 열 범위 선택하고 삭제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저장하시고 차트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봤더니 판매 금액은 여기 있어요. 계열과 합계는 여기에 있잖아요. 합계가 어디에 있어요? 항목에 있잖아요. 이 항목을 삭제할 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들어와서 판매 금액을 이제 여기서 지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을 한 다음에 맨 밑에 합계 제거하시고 그리고 행렬 전환으로 올려두셔야지 1번 작업이 끝났죠. 반품 수량 계열의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할 때는 아무 계열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반품 수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네 번째 있죠. 그다음에 보조축으로 하세요. 보조축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답 화면하고 유사한지 보시고 확인.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위에 눌러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 그러면 수식 입력술에 쓰라 했습니다. 상반기 판매 수량과 수량 슬래시 반품 수량 하고 엔터. 제목이 들어왔는데 이 제목에 도형 스타일을 누르라 했어요. 도형 스타일은 어디로 가라 했어요? 서식으로 가라 했죠. 여기 보면 차트 디자인에 여기 서식. 여기 서식을 누르시라는 거예요. 서식. 그러면 도형 스타일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도형 스타일 그러면 리본 메뉴에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고르신다는 거. 주황 강조 2. 그럼 여기가 주황 강조 2.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주로 요 뭐가 나왔냐면 여기 미세 효과 영역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주황 강조 2가 나왔고 최근에는 요 색 윤곽선 주황 강조 2도 나왔어요. 첫 번째들은 색 윤곽선이라는 거. 두 번째가 채우기 주황 강조 2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다음 문제가 세로 갑축. 여기 세로 갑축이 여기 있어요. 최대값이 8,000.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라 그랬죠. 오른쪽에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를 8,000. 기본 단위는 2,000. 보조 세로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 0, 10, 20 되어 있는 보조 세로축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80.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20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계열. 판매 수량이 막대 그래프죠. 얘를 먼저 선택하시고 추세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더하기 누르고 추세선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추세선 서브 메뉴에 와서 선형인지 지수형인지를 고르셔야 돼요. 지수형을 고르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저장하시고 오른쪽 메뉴 닫으시고 계산 작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산 작업에 들어오면 계산 작업이 if, mid, and 2번이 H
문법에 순위를 구해서 평가를 뽑아다 여기다 누세요 하는 문제예요.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총점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총점 클릭하시고 총점 전체 범위 잡으시고 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1등이니까 큰 수의 1등이에요 하고 0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셔서 순위를 구하고 이 순위에 따른 평가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H룩업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잖아. 절대지수.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으면 방법은 뭘 쓰라 그랬어요? 1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DB함수 문제예요. 자, 분류가 사무용품인 매출액, 여기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고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자, 표시에 결과 봤더니 5, 6, 빵빵, 빵이 몇 개? 2개, 마이너스 2 쓰시는 거예요.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조건은 분류가 사무용품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고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니까 뒤에 버러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눈하시고 뒤에 버러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라는 거죠. 계산할 열번은 4번이고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10의 자리에서 내림하래요. 그러니까 ROU 하고 라운드 다운이 내림이에요. 커서 왼쪽 시프트 F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선에서 맨날 했던 문제가 이거예요. 관객수가 300명 이상인 비율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눈하시고 COU 하시고 카운트 if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이 크거나 같다 3 빵빵빵 빵빵빵. 그럼 얘가 3명이 나왔어요. 3개가 나왔어요. 전체 개수를 카운트를 이해해서 구하라 했어요. 관객수 범위를 지정하면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3%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가 if 함수 문제는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여러분이 15선을 매일 하셨으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예약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가 R이면서 구분이 셈이나 이면 30% 구현은 15%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나오면 계산이 나오는 조건을 먼저 하라는 거죠. 자, 미드에 의해서 예약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R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는데 구분의 첫 번째 값이 셈이나 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항상 조건의 true, false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false가 됐네요. 그리고 얘가 true가 됐어요. 그럼 R이면서 셈이나니까 true. 얘는 K면서 이벤트니까 false가 됐네요. 그럼 이상이 없죠. 그러면 if 함수 추가하시고 결과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또 함정이에요. 결과로 얘는 몇 프로 하라 했어요? 30%, 15%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요. 답이 나오는 게 이거 30%를 넣어줬더니 0.3, 15% 했더니 0.1에서 0.15로 표시가 되잖아요. 정답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 15%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문자화된 숫자로 내가 직접 따옴표를 놓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아마 월요일쯤 풀 것 같은데 그
그 외 함수예요. 그 외 함수. 자, 요게 좀 어려워요. 내일 월요일날 풀 때 요건 안 풀어도 돼요. 저기 보면 연료가 휘발유인 자동차 중에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의 모델명을 찾아 표시하세요. 자, 첫 번째가 인덱스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매치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매치 함수 그 다음에 G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인덱스하고 매치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얘네가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빈도가 한 2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뭐 D맥시멈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표 전체에서 계산할 범위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놓으시면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줘요. 매치 함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찾으려는 값을 놓줘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놓줘요. 그 다음에 방법을 지정해요. 그러면 얘는 그, 그 위치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위치값을. 뭔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네 칸에서 경유라는 글자는 몇 번째 칸에 있어? 두 번째 칸에 있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는 몇 번째 칸에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 있어를 위치값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범위를 주어지고 행값을 주어지고 열값을 주어지면 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2 썼어요. 그럼 여기 2행에 3 썼어요. 그럼 3열에 있는 13.8이라는 값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덱스 매치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빈도가 좀 늘어났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연료가 휘발유에 해당되는 연비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이 최대값에 해당되는 여기 아반스라는 값을 뽑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14.3을 찾아서 여기에 있는 값을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찾을 범위.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 나오는 함수가 뭐예요? V루곱이잖아요. 그러니까 V루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덱스 매치는. 근데 V루곱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찾아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찾아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V루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를 써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퍼마 2급에서는 V루곱 H롭이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러면 1급에서는 V루곱 H롭 대신에 인덱스 매치를 쓰는 문제가 90% 이상 나와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 인덱스 범위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은 매치 범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 모델명 중에서 아반스를 뽑을 거예요. 그럼 이 모델명 중에서 아반스가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주어져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는 이 연비 값에서 최대값을 구했을 때 얘가 몇 번째 있는지를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작업을 할 때 보면 먼저 D 맥시멈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요. 그래서 표 전체에서 연비 중에서 연료가 휘발유에 해당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 값이 14.3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치에 의해서 그 값이 연료 범위에서 몇 번째 있어? 그러면 여기가 방법이 0과 1과 마이너스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V룹업 H룹에서 0은 정확하게 일치자, 1은 유사일치자. 언제 쓴다 그랬어요? 숫자가 오름차순돼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은 그 반대예요. 숫자가 내림차순돼 있을 때 씁니다. 근데 2급에서는 0뿐이 안 씁니다. 0만 기억하면 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7번째 칸에 있어 하고 7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이 범위에서 뽑으려는 행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값. 매치가.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마법 법사를 들어가면 얘가 두 가지 중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첫 번째 범위 행값 열값을 넣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매치라는 거는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얘를 오려서 밑에다 두시고 뽑을 범위가 모델명 중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범위 적으시고 행값 누르시고 열값은 1뿐이 없지.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아반스라는 값이 뽑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 보신 분도 인덱스 매치가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V룩업이나 H룩업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찾을 범위와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고 뽑을 범위를 인덱스 범위로 하시고 찾을 범위를 매치 범위로